안녕하세요.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1.55%, 코스닥은 3.52% 하락한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은 수급적인 면에서 초반에 1조 원 넘게 샀었는데 그거 다 싹 다 토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오늘 좀 많이 팔았죠. 오늘은 기관이랑 외국인 매수세가 감소한 게 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은 순매수인데 이거 하락에다가 그냥 걸어 놓은 게 체결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인이 끌어올린 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지수 하단을 막아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뚜렷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랐죠. 저점에서부터 저점이 630인데 무려 880까지 상승했으니까 40% 정도 오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차익 매물이 쏟아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자체도 오른 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렸죠.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하면은 37%, 거의 얘도 코스피도 40%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하락 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이게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지난번처럼 이런 과도한 7월처럼 속수무책의 이런 하락보다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주요 증시 뉴스로는 일단 일본 국채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했다고 하거든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미국채 금리까지 영향을 줍니다. 금리의 상승은 가격의 하락이죠.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느 정도는 우리 증시가 선방한 게 아닐까 싶은 모습이에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가 돈을 풀다 보니까 금리가 결국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르면은 이거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본에서 저렴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미국은 금리가 높잖아요. 일본은 원래 제로 금리였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투자하던 게 이제 일본 금리가 가파르게 뛰다 보니까 미국의 짱바가 났던 거를 다시 팔고서 일본으로 환수해야 되는 그런 엔캐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증시에 두려운 요소로 작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러튼이 미국 장관이죠. 미국 장관이 어느 정도 막아주려고 엔화 방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튼이 장관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엔화가 더 떨어지면 가치가 하락하면은,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를 어느 정도 방어를 못하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서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엔화를 방어해 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방어가 어느 정도 초반에는 통했는데 바로 다시 회복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선물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게 엔달러 환율이거든요. 엔달러 환율인데 지금 미국이 지원해 준다고 하고 나서 급락했잖아요. 급락했던 거 지금 다시 말아 올리고 있어요. 160엔 정도면 일본이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인데, 이게 만약에 깨져버린다, 160엔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부담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 과거에도 이 구간 막으려고 했고요. 지금도 160엔 넘어가니까 미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환 방어를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이제 해외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 부진도 이어지고 있고 인구 문제도 있다 보니까 구조적 성장 둔화가 이제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카이치 총리가 돈을 막 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두 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라서 당연히 물가 상승과 일본 엔화 방어가 잘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원화가 강하잖아요. 그 이유는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반도체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일본은 지금 우리만큼의 잘 사는 정도는 아니죠. 원래 잘 살았던 부자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 약간 해외에 공장이 많을 뿐이지 자국에 공장이 많아서 해외 수출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일 만한 요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 그 긴장 다시 그 휴전 협정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다시 전쟁은 안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그 반영구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은 당연히 유가는 오를 거고 지금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준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이제 21단계로 엄청나게 폭증, 25%나 폭증시킨다고 그러한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 문제가 엄청나게 사회 전반으로 그리고 국가 그 전반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엔화를 약세로 만드는데 이제 유가가 오른다는 거는 해외 수입 물가 역시 오른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엔화가 약해지면은 수입하는 단가도 비싼데 이제 그 달러로 바꿔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은 이중고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엔화를 더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만이랑 우리나라는 잘 나가고 있죠.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대만은 전 국민에 44만 원의 보너스를 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하나로 10조 정도인가? 지금 1인당 1만 대만 달러가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약 4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27년도 중앙정부의 총 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나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왜냐면 반도체 호황이었으니 TSMC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을 대만 증액 약 10조 원 정도 증액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 증액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춘절 전에 이제 대만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여전히 잘 벌고 있고 잘 나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고 오늘도 반도체 업종은 강했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는 산업인 반도체하고 플러스 AI 관련 쪽은 전력 설비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그리고 플랜트도 있고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 기기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1200조 투자 소식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반도체죠. 지금 D램 소매 가격이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렇다는 거는 반도체 가격은 지금이 가장 쌀 수가 있어요. 이제 만약 컴퓨터를 바꿀 생각이다, 아니면 핸드폰 바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이 가장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가격은 향후 2-3년 내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2-3년 안에 그 핸드폰을 바꿀 계획이 있었다, 아니면 컴퓨터를 바꿀 계획이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데 이제 소매 가격을 높이는 이유가 이제 안 만들어요. 얘네들이 그 기업용 그러니까 HBM 같은 거 만드는 게 훨씬 좋으니까 생산량이 아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기업의 디램도 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개인에게 소매 가격으로 싸게 파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지금 비싸게 돈 주고 사고 있으니까 디램 소매 가격도 이제 앞으로는 더 가팔라지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종목이고요. 테크윙은 최근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건전한 조정 이후에 제가 이거 지수 폭락할 때 어쩔 수 없는 조정이 나왔었는데 바로 상한가 치면서 말아 올려줬죠. 얘는 5만원이 기점인 종목이에요. 지금도
지금 딱 여기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그 지수가 폭락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거라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되고, 점차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테크윙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소부장 쪽에 있는 기업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테마 역시 강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1200조 그 AI 관련 센터, 그 AI 관련 산업에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러한 정부 발표가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부품 장비 업체까지 같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성장 펀드에서 이미 자금 수혈도 끝났어요. 얘네들이 지금 캐펙스 투자를 하느라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순이익이 마이너스거든요. 빅테크랑 똑같아요. 이제 그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에서 이제 지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국민성장 펀드에서 운영하는 여기에서 이제 돈을 지원받았죠. HBM 테스트 장비 생산 시설 증설, 그러니까 앞으로 장비 업체들이 더 추가적으로 납품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공장이 지금 짓고 있는데 다 지어지고 나서 증설을 하면 늦잖아요. 그 전부터 빨리빨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마이크론에도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테크윙이 그거를 대비를 해서 이제 앞으로 장비 발주가 더 많이 될 테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4 증설에 나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장비, TC 본더까지 모두 다 호환이라는 그러한 기사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윙이 지금의 실적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 그 HBM 검사 장비를 첫 수주를 이제 6월달에 따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원래 고객사였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이닉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2배로 더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크론까지 추가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유명한 기업 3사는 싸그리 다 이제 그 테크윙과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게 공시를 보면 반도체 검사 장비, 단기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장비 매출이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고요. 이 COC랑 그 파츠 보드 같은 거는 부품이라고 해요. 이제 이것들 검사 장비를 납품하면 검사 그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소모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새로 교체하는 주기가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한 이제 소모품 판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장비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소모품 판매까지 같이 하면서 이제 2배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최근에 나온 실적에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순이익은 마이너스예요.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돈을 그 순이익 못 찍었다고 그 비난할 필요가 없죠. 성장하는 기업은 이것보다는 앞으로의 영업이 얼마나 제품을 잘 팔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25년이잖아요. 근데 오늘 26년 반기만 하더라도 그 6개월밖에 영업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수치가 이미 220억을 넘었습니다. 작년에 158억 원 벌었는데 작년 매출은 가볍게 뛰어넘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년 주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놀던 여기에서 놀던 애였으니까 제가 작년보다 돈을 더 벌면은 적어도 8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거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 예상치는 1천억 조금 못 미치죠. 1천억 정도 올해 벌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앞으로 하반기에 되면은 검사 장비 납품한 것들, 그거 수주한 것들 그게 실적으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제가 이거 3개월 기준이거든요. 3개월 기준으로 1000억 원 풀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오늘 외국인은 별로 안 샀잖아요. 지금 해봤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반에 사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테크윙에 80억이나 들어왔다는 거는 테크윙이 그 앞으로의 성장 잠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에서도 최근에 조금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아마 얘네들은 저가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주가 떨어졌을 때 막 50억씩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중 조금 줄이는 것 같고, 근데 그 매도 비중은 크지 않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도 괜찮다, 외국인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 추세 이렇게 쭉 상승 중에 있고, 아마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8만원까지 찍는 게 목표이긴 한데, 이 8만원 단기간에 찍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지금 이 구간,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물이 쌓여있는 데가 6만원이에요 6만원이 아마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5만원에서 6만원 구간이 단기 고점으로 형성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대략 2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얘는 기점은 5만원이고 5만원에서 6만원을 목표로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7만원에서 8만원은 장기로 포트폴리오 장기로 갖고 가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 8만원 이상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R이 지금 20배도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럼 보통 검사 장비 업종은 25배 정도는 받으니까, 그럼 이익이 더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테크윙을 알아봤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쪽도, 그리고 부품, 소부장 쪽은 다 좋다고 보고 있으니까, 물론 돈을 못 버는 애들을 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래량도 여기 잘 보시면은 24년도부터 만든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을 이탈 안 하잖아요. 심지어 그 코스닥 폭락장 왔을 때도 잘 버텼고요. 그럴 정도로 테크윙은 괜찮은 종목이니까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점은 5만원이다. 그리고 5만원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얘는 버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단기보다는 중장기 혹은 장기적인 접근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5만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저항 구간, 그 지지 구간 4만원이거든요. 아마 4만원에서 5만원 구간에서 그 물량 소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뚫고 이겨내면은 6만원에서 7만원, 그리고 그 장기로 보시면 8만원 이상,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4만원까지 내려와서 4만원에 샀다 하면 목표가 8만원이니까 그러면 대략 2배죠. 100%의 기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테크윙이었고요. 오늘 시장 하락은 그냥 그 지수가 단기 변동성, 이제 단기 차익 실현에 따른 단기 변동성일 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주식은 오를 때도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한번 떨어지고, 이때 차트하고 비슷하네요. 이때 그 3월 전쟁 났을 때 그 차트하고 비슷한데, 이때도 한 번에 못 올렸어요. 이때 2번 쌍바닥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떨어진다 하더라도 6천만 안 깨면은 그 물량 소화하고 이제 7천 다시 트라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숏 배팅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버스 배팅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해 놓고 그 다음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에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